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속보입니다. 네, 연일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주제는요, 전월세 전환 2.5%, Q&A로 본 전월세 전환 7문 7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의문점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약 7가지 질문에 대한 7가지 답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기사를 한두 개 좀 보겠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어떤 기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지금 고공행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전세도 이제 덩달아서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언급이 없지만 다세대나 빌라 또한 전세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 추가 어떤 정책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죠. 이 기사가 이제 8월 20일자 기준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즉,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무려 2.5%까지나 이제 하향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일부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일단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10월 중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게 10월 중에 예정이기 때문에 10월 1일에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10월 중에 시행이 될 거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시기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인 Q&A로 본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을 좀 살펴보면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즉 이제 2+2 시행에 이어서 오는 다가오는 10월부터 정부가 규정한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이제 2.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뭐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략 10월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2가지 포인트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면 월세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즉 이제 현재 전세값이 3억 원을 월세로 바꿀 때 4%를 적용하게 되면 이 4, 3, 10이니까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을 이제 매달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월세는 이제 1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을 이제 2.5%로 낮추게 되면 이제 앞으로 10월 이후부터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럼 월세는 실질적으로 62만 5천 원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적으로 산술 계산으로 좀 해보면 기존에 100만 원이었던 게 이제 62만 5천 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7만 5천 원 정도의 이제 감소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세이브를 하게 되는 거죠. 거의 한 40% 가까이 어떤 월세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만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뒤에 Q&A가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2.5%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들이 시장에서 이미 많이 있죠. 이미 이제 4%로 규정이 되어 있어도 이제 그 이상 요구하는 경우들이 이미 시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인데, 집주인이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어떤 과태료나 어떤 처벌과 관련된 규정을 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기준에는 어떤 강제 사항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집주인이 2.5%를 넘는 비율로 월세를 달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세입자는 초과분을 돌려받기 위한 이제 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좀 현실성은 좀 없어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미 2.5%가 넘는 전환율을 적용해서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지 않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1억에 대해 전환율 5%를 적용을 하면 기존에는 이제 42만 원으로 이제 월세를 내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10월 이후에는 2.5%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21만 원을 내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법원에 또 역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번거롭고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이죠. 계약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이제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법으로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차 형태를 이제 전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제 합의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전에는 현재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는 게 이제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새로 전 월세를 얻을 때도 전환율 2.5%가 적용이 되나? 이제 문제는 이건데요. 새로 얻게 되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계약할 때, 즉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때 1회에 한해서만 이 전환율 2.5%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한번 쓰고 나서 이제 만료가 됐을 때는 이 상한율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큰 폭으로 임대차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제 부작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월세를 이제 전세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본 정책이 전세 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에만 2.5%가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요. 그 반대, 즉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로만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거는 당연한 시장 원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어떤 비율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답변입니다.
현재 이제 한국감정원에 그 시장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장 전환율을 참고를 해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이제 전국이 5.9%였고요. 이제 서울이 약 5%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보증금 2억 원에 월 60만 원씩 반전세를 살다가 전세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 60만 원의 1년치 월세가 이제 720만 원이죠. 그래서 720만 원을 5%로 이제 전환율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이에 대한 보증금은 1억 4,4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시장 전환율을 참고만 하고 이제 합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금액보다는 이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이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의 대부분의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정책들도 시장 원리를 이기는 정책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